니네 어차피 중간고사는 이거 오늘 하고 아마 다음 주 중간에 하다 보면 그냥 일단은 시험 범위는 다 끝나. 근데 이제 진도는 계속 나갈 건데 대신에 시험 준비는 해줄 거야. 그러니까 문제 주고 테스트 자꾸 해보고. 예. 어차피 니네 객관식으로밖에 안 나온다며. 그러니까 뭐 학교 시험도 잘 봐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학교 시험도 시험인데 지금은 온전히 집중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고등학교 가서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응. 그래서 동환이도 이제 여기 와서 수학 공부하기로 한 거잖아. 너는 오면 처음에 중학교 이번에 중간고사 범위까지 좀 서술형으로 시험 한번 봐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거 하면서 중학교 거는 그냥 시험 준비 해주고 이렇게 할 거야. 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 너는 뭐 잘하고 있잖아. 수학진도 많이 나갔지? 어? 공수 지금 원 하고 있어? 투 하고 있어? 투? 그러니까 많이 했네. 빨리빨리 해야 돼. 아침 수업 힘들어 죽겠어? 아침 수업 원래 힘들어. 야, 아침에 근데 학교 어떻게 가냐? 힘들어서. 여기보다 더 빨리 오잖아. 가잖아. 8시 반 아니야? 힘들겠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화학 반응의 이제 규칙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그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 이런 게 나와.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구분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데 뭐 조금 그러니까 문제를 내용도 내용인데 문제를 좀 풀어봐야지 이해가 돼. 원래 그래. 자, 여기 뭐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1772년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설마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겠어? 근데 만약에 내고 싶으면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야. 저런 거 외워야 된다. 얘기 안 해주냐? 안 해줘? 치사하게 저런 거 내면은 좀 너무 심하잖아. 저건 그냥 암기가 돼 버리는데. 예? 예. 그래서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하고 B하고 반응을 하잖아. 그럼 이게 C가 되지. 이거를 우리가 무슨 물질이라고 하지? 반응 물질. 화살표의 오른쪽을 뭐라고 부르지? 생성 물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반응 물질의 총 질량하고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에? 에. 그러니까 변화들에도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원자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이야. 화학 반응에서 원자의 뭐 배열은 달라지지.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잖아. 예를 들어서 니네 문제 계속 풀면서 했지만 H2하고 O2가 만나. 그러면은 H2O가 되는데 개수가 안 맞으니까 여기 2 붙이고 여기 2 붙이면 되잖아. 그러면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수소 분자 두 개가 이렇게 하나의 쌍을 이뤄가지고 얘네들이 두 개씩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제? 이게 이 수소 분자 자체가 두 개라는 뜻이야. 여기는 산소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가지고 하나로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 근데 얘는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물 분자잖아. 이런 게 몇 개가 있다는 거야 지금?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 자체는 안 변해. 원자 자체는 여기서 보면은 구분이 좀 안 되게 써놨네. 이게 지금 H야. 여기가 지금 H고 여기 H고 이게 산소인데 이게 산소야. 이게 산소고 이거 두 개가 지금 H란 말이야. 이게 산소고 이게 H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H가 두 개 붙어 있다가 얘네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산소까지 하고 세 개가 붙었지. 그러니까 원자의 배열은 달라진 거야.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다 보니까 분자 자체가 달라진 거야. 이해 갔어? 화학 변화야. 분자 자체가 달라졌어. 하지만 H 4개, 여기도 H 4개, 여기 산소 2개, 여기 산소 2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질량은 달라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왜냐면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이 여기하고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 그냥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좀 몇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지. 자,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앙금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은 뭔가 뿌옇거나 이런 게 뭐 벽에 이렇게 달라붙거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가 좀 생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이제 앙금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이 만났어요. 자, 염화나트륨은 저기에도 원소 기호가 있지만 NaCl이야. 화학 기호를 좀 써보자. 그 다음에 질산은 AgNO3R.
AgNO3 외워야 돼. 이게 만나면 항상 선생님이 그 말을 했잖아. 염화 나트륨 질산은 그러면은 이게 말로 써 있을 때야.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따. 염화은이 생겨. 그렇게 하면은 안 잊어버려. 안 헷갈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트륨이 있고 질산 있잖아. 질산 나트륨. 항상 앞에 거를 먼저 읽어야 돼. 지금 염화 나트륨에서 염화가 앞에 있지. 질산은에서 은이 뒤에 있지. 읽을 때 염화은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질산은에 질산이 앞에 있잖아.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이 뒤에 있지. 거꾸로 읽는 거야. 질산 나트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면은 안 헷갈려. 알았어? 저렇게 되는 게 이제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 염화은, AgCl. 그 다음에 질산 나트륨, NaNO3인데 이거 맞아? 질문이야. 맞아 이거? 맞아? 맞지? 이거 맞아. 안 틀려. 근데 이 염화은이 바로 뭐냐면 앙금이야. 이게 아마 이게 염화은이 이제 흰색 앙금. 이런 것도 문제를 찾고 나중에 풀면서 좀 외워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반복해서 좀 풀어야 돼. 잘 외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니면 이제 여러 개가 같이 나오다 보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용액이 이제 어우 저 찌집애들. 자, 네 동생 집에서도 시끄럽냐? 안 시끄러워? 조용해? 그건 친구들이 없어서 그래. 아무튼 이런 반응, 이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에서도 전체 질량은 뭐한다? 보존된다. 알았어?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별로 뭐 어려울 게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말고 여기 몇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화학 반응식을 실제로는 다 써야 되는 거는 화학 원이야. 그러니까 통합과학도 아니야. 문제 풀다 보면은 조금씩 나오는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써보면 좋긴 한데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 과정은 언제라고? 화학 원이라고. 통합과학에서도 나오는 거 몇 가지만 좀 기억하면 돼. 알았어? 통합과학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있는 탄산나트륨하고 염화칼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탄산칼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이렇게 읽으라고. 알았어? 탄산칼슘, 염화나트륨. 자, 처음 읽었던 탄산칼슘이 바로 뭐다? 앙금이다. 자, 아이오딘과 칼륨하고 질산납이야. 그러면 아이오딘화 납이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읽고 질산칼륨. 처음에 읽은 게 바로 뭐다? 염이다. 알았지? 앙금. 그 다음에 황산나트륨, 염화바륨. 황산바륨. 이게 앙금이고 염화나트륨.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는지는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앞에 거가 뭐야? 앙금이야. 모든 화학 반응에서 앙금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얘네들이 그렇다고 해. 얘네들이. 그러니까 눈에 조금씩 익혀야 돼. 아무튼 요거는 근데 이런 반응뿐만이 아니라 모든 화학 반응은 전부 다 뭐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여기에 그냥 앙금 반응이 추가로 나와 있을 뿐이지. 물리를 배워야지 재밌는데. 물리. 재밌어 물리? 승규야? 재미없어? 표정 봐.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 별로 기분 안 좋아? 너무 졸려서 그래? 야, 그게 좀 금요일날 일찍 자야 돼. 금요일날 몇 시에 오는데 집에? 응? 왜 이렇게 늦게 와? 학원 수업은 10시까지잖아 원래. 10시 한 10분까지 하는데 오는데 오래 걸려서. 그래? 어디로 다니는데? 멀리 다녀? 네. 어디까지 다니길래 그렇게 아니 어디까지 다니길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 어느 동으로 가? 성동구? 성동구면 그렇게 멀지 않잖아. 근데 거기 버스가 안 좋아가지고 갈아타는 걸 해야 됐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멀리 다녀? 이 근처에 다닐만한 학원이 없어? 여기 있잖아 임마. 자 봐봐. 이 단원의 개념이 여기는 안 해도 돼. 여기는 어차피 뒤에 있는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한 거고 지금 배운 내용은 여기야. 자 해보자. 간단하긴 하지만 그러면은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바로바로 자 그냥 바로바로 자버리면 되지 뭐. 할 거 있어? 밥. 그러니까 밥 먹으면 12시면 잘 수 있잖아. 12시에 자서 8시 넘어서 일어나도
올 수 있잖아. 밥 먹고 바로 자가지고 내일 12시에 잤는데 지금 피곤해. 아 그런 거야? 야 그래도 한 8시간 넘게 자면은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데? 선생님은 지금 2시에 자가지고 지금 나는 8시에 일어났는데 어저께 학교에서 뭐 좀 하다가 자 질량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맞아 틀려? 당연히 맞지.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물리 변화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질량 보존의 법칙. 뒤에 뭐가 붙어 있어? 법칙이 붙어 있잖아. 물리 공부하다 보면 법칙이 많이 나와. 물리를 잘하려면은 법칙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이 단어 끝나면 바로 물리 내용 나오니까 그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선생님이 원래 처음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물리학과를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물리는 선생님의 완전 주 종목이지. 근데 물리를 잘해야 돼. 안 그러면은 니네 알고 있지? 선생님 지금 건축 공부하려고 지금 고대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작년에 시험 봐갖고 들어갔거든. 건축 공부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대학은 원래 여러 번 들어가도 돼.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대학을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건축이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강의 듣다 보면 애들이 물리를 너무 못해. 고대생인데도 물리를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업을 따라가는 걸 너무 힘들어해. 대학교 가면 제일 필요한 과목이 뭔 줄 알아? 수학도 아니고 화학도 아니고 생물도 아니고 지학도 아니야. 뭐야? 물리야. 지금 물리를 중학교 것만 공부해봤거나 지금 이제 하고 있어도 잘 몰라서 그렇잖아. 근데 물리의 범위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냥 지금 모든 거를 공학 쪽에서 모든 걸 다루는 거의 기본 원리가 다 물리야, 사실은. 아직 물리를 많이 안 배워봐서 그런 건데 물리가 모든 걸 다 지배해. 물리가 화학도 지배해. 물리의 한 분야를 떼서 화학으로 발전시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화학이 먼저가 아니야. 물리야, 물리. 그러니까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뭐 배워보면은 뭐 운동을 어떻게 해, 속력이 얼마고 속도가 얼마, 이거는 물리학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야. 대부분 다 물리야. 자,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는 뭐 저런 반응 아니고라도 무조건 다 성립하는 거라고 그랬어.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반응 전후에 물질을 이루는 누구? 분자가 아니라 원자. 분자의 배열은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 화학 반응에서는. 근데 원자는 달라지지 않아. 자, 이거 방금 했던 거네.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을 무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두 수용을 섞기 전과 섞은 후의 질량을 비추. 서로 뭐하다? 같다. 끝. 이거 뭐 너무나 쉬운. 자, 이제 다른 반응에 대해서. 자, 이제 기체에서 발생 반응에서의 어떤 질량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기체를 반응을 시켜도 총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근데 이쪽에서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게 그런 게 있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잘못 읽으면 이제 망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항상 뭐 한다고 그랬어? 성립한다고 그랬지. 근데 이 실험을 잘 봐봐. 이 실험을 잘 보면은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을 넣었단 말이야. 묽은 염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같은 말이야. 묽은 염산하고 염화수소는 같은 말이야. 염산이 화학기호가 뭐냐면은 HCl이야. 알았어? 그냥 읽을 때는 우리가 염화수소잖아. 근데 우리나라 말로 염산이라고 한 거야. 같은 말이야 지금. 알았어? 우리나라 말로 염산이라고 한 거고 그다음 화학기로는 염화수소가 되는 거고. 알았어? 염화수소라고 하는 거고. 지금 똑같은 거야. 그래서 탄산칼슘하고 염화수소하고 섞었어. 그러면은 염화칼슘, 이산화탄소, 물이 생기는데 일단은 이 내용 중에 나와 있는 화학 변화의 반응식은 좀 쓸 수 있는 게 좋아해. 알았지? 한번 써볼게. 탄산칼슘, 칼슘, CA, 탄산, CO3. 알았어? CaCO3야. CaCO3. 그 다음에 염화수소, HCl.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일단은 뭐가 나와? 염화칼슘이 나와 먼저. 염화칼슘이 나온다고 해.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CaCl이 아니야. CaCl2야. 이걸 외워야 돼. CaCl2야. 그 다음에 일단은 개수는 나중에 맞추는 거야. 물이 나와. H2O.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래서 보통 이 뒤에다가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위로 표시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체가 발생됐다는 뜻이야.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 위로 표현하는 게. 이해 갔어? 기체 발생이라는 뜻이야. 화살표를. 자, 이제 개수 한번 맞춰보자. 지금 산소 뭐 CA는 하나밖에 없네.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개수를 뭔가 맞출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 앞에다 숫자를 쓰는 순간 CA가 달라져, 개수가. 그러면은 여기 CL 여기 CL2네? 그럼 여기다가 2 이렇게 붙여봐. 그러면 CL2 됐지. 그 다음에 맞춰야 될 게 H2 두 개? H 두 개네? O가 한 개, 두 개, 세 개지. 그럼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네. 그 다음에 탄소 하나, 탄소 하나. 맞았네? 끝. 됐지.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거 맞추는 거는 아주 복잡한 거는 앞에다 개수 써놓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탄산칼슘하고 염산을 섞으면은 염화 칼슘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이건 좀 기억하세요.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문제는 이 새끼가 이 뚜껑을 지금 열어놨어. 자, 뚜껑을 열면 현재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뚜껑을 열었을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냐? 당연히 성립하지. 근데 그치? 이렇게 질량을 비교할 때가 있어. 야, 근데 여기 50.5g인데, 50.5g인데, 야, 여기는 50.1g이니까 질량이 줄었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하지 않잖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얘가 밖으로 빠져나간 거야. 기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질량이 반응물질 요 안에 용기 안에 들어있는 질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고.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낚아 그냥 문제에서. 그래서 질문을 잘 읽고 해결을 해야 돼. 질량 자체는 당연히 줄었지. 도망갔으니까. 그런 얘기고. 자, 이제 연소 반응. 연소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타는 거야. 말 그대로. 이런 종이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태우면 타잖아. 연소야, 연소. 탄다. 그게 연소야. 연소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여기도 이제 용기를 지금 열어놨는데 물질의 총 질량은 어차피 똑같아. 근데 나무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한다. 나무를 화학기구로 한 번에 쓰는 거는 불가능해. 어려워. 쓸 수야 있겠지. 대학교 과정 정도 되면 이제 나무에 화학기구로 막 쓰기 시작할 거야 아마. 근데 니네가 대학교 때 막 그런 거를 써볼 일은 거의 없어. 어떤 과를 가야 돼? 화학과를 가야 돼. 화학과를 가면은 막 그런 것도 막 찾아보고 쓰고 그러겠지. 근데 뭐 보통 남자들은 어디를 많이 가냐면 공대를 많이 가는데 요즘 AI 시대라고 하잖아. 어느 과를 가야지 너네가 나중에 살아남을 것 같아? 그런 생각 해봤어? 선생님하고 공부하면 좋은 점이 있어. 선생님은 공부를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잖아. 거기다가 최근에 다시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 공부도 하고 전기전자에서 이렇게 좀 이것저것 과목 들으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해서 현재의 흐름 같은 거를 알고 있는데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은 무슨 과를 가야 되냐면 전기전자공학과를 가는 게 좋을 거야. 건축은 선생님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AI 시대에 완전히 살아남으려면은 전기전자공학과를 가야 되는데 전기전자공학과를 왜 가야 되냐면은 AI를 만드는 거를 전기전자공학과에서 하는 거야. 만들어진 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디자인하고 설계할 수 있는 게 전기전자공학과야. 거기서 뭐도 배우는 줄 알아? 반도체도 배워.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유명하지.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그지? 그 반도체를 만드는 그 기본 원리라든가 그런 거를 학습하는 것도 다 전기전자공학과에서 해. 반도체 공학과라고 따로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기전자공학과가 가장 기본이야. 근데 그런 거를 잘하려면은 결국 물리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물리를 배우는 게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그 수학 공부도 또 열심히 해야 돼. 수학을 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대학을 잘 가려고? 수학을 잘해야지 뭔가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수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물리를 잘하기 위해서야. 좀 이해가 안 되지? 지금 통합과학이 이게 중3과학이나 통합과학까지만 해도 물리 공부할 때 수식을 많이 안 쓰거든? 쓰긴 써. 많이는 안 써. 근데 대학교에 가잖아? 그럼 다 수식을 써야 돼, 물리가. 물리가 완전 수학이 아니야. 물리 내용 자체가 수학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수학적인 언어를 이해를 못하면 물리를 못해. 물리를 못하면 뭘 못해? 그런 전기전자공학과 공부를 못해. 그러면 나중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남자애들은 선생님은 웬만하면 전기전자공학과를 가라 그래. 그게 가장 전망이 좋아. 물론 자기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아 저는 의대 가고 싶은데 뭐 그러면 뭐 그것도 뭐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의학은 그것도 돈만 벌려고 갔다가는 또 망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야지. 제일 중요한 거는 하기 싫은데 그냥 성적 잘 나온다고 너 의사 돼 그러면은 아 그것도 좀 문제야.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하고 싶은 거. 선생님 큰아들 이거 수업 끝나고 들어오는 큰아들이 걔도 의대는 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의학이 별로 관심이 없다고 안 간 거거든. 그러니까 관심 없으면 못 가는 거지. 나도 그랬어 선생님도. 나 때 의대는 그렇게 높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높았어요. 내가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다른 과들이 막 더 높은 과도 많고 그랬는데 아유 지금은 뭐 다 의사한다고 그냥 난리들이 아니어가지고 자 나무를 태워. 그럼 당연히 보통 태우면은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대부분 발생해. 태우면 왜냐면은 이 물질 안에는 태우는 물질 안에는 대부분 뭐가 들어있어? 이런 물질 안에는 탄소가 들어있어. 알았지? 탄소가 들어있다고. 그러면은 탄소가 대부분 그러니까 탄소로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 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결합을 해서 그 다음에 대부분은 수소도 들어있어. 산소도 들어있어. 보통 물질들은 C하고 H하고 O로 구성되어 있어. 아니 물론 뭐 염화칼슘 그러면 염화칼슘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내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물질들을 말하는 거야. 그럼 종이라든가 사람 몸도 그렇고 뭐 설탕도 그렇고 대부분 복잡해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C하고 H하고 O들의 결합으로 돼 있어. 그런 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봐봐 탄소가 있으니까 CO2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수소가 있으니까 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물질을 연소를 시키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발생해. 알았어? 무슨 말인지? 발생을 한다고 해. 그럼 이때도 어떻게 되느냐?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질량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전체 안 변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용기의 문을 다 닫아놨어. 다 닫아놨기 때문에 얘네 둘이 반응 전과 반응 후도 지금 달라 안 달라? 안 다르지. 똑같다고. 여기는 이제 이게 연소하고 나서 이게 이쪽으로 기울어진 이유가 뭘까? 이게 나무를 다 태웠어. 원래 나무야. 안 태운 거야. 얘는 태워가지고 재가 남았어. 근데 지금 이쪽으로 수증기도 날아갔고 뭐도 날아갔어? 이산화탄소도 날아가서 그래.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쪽으로 기운 거야. 얘가. 그렇다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고. 자, 강철솜은 뭐냐? 말 그대로 그 철사는 철로 돼 있긴 한데 그 굉장히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가는 거 그런 걸 강철솜이라고 불러. 철은 막 구부리기도 어렵잖아. 그런 강철솜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좀 다르지. 나무를 연소했을 때하고 강철솜을 연소했을 때하고 좀 다른데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보통 일반적인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거가 더 무거워. 근데 이 강철솜은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가 않아. 산소하고 뭐만 해? 결합만 해. 이해 갔어? 그럼 산소하고 결합을 했으니까 더 무거워졌어? 안 무거워졌어? 무거워졌지. 헷갈리면 안 돼. 일반적인 물질은 연소를 하고 나면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도망가니까 외부 공간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질량이 줄어들어. 걔네들까지 포함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는 거고. 헷갈리면 안 돼. 근데 강철솜, 특히나 금속하고 산소가 결합을 하잖아. 금속하고 산소가 결합을 하면은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금속이 산소를 가져가 버려. 금속이 산소를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무거워져.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돼. 무거워져. 물론 완전히 다 닫아놓고 실험을 하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여전히 성립하는 거고. 알았어? 열려져 있다고 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거 헷갈리면 안 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되지만 저거를 너무 헷갈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거를 이제 보자.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유리병에 묽은 염산을 넣고 많이 나오네. 탄산칼슘, 묽은 염산, 반응식 같은 거 쓸 줄 알으면 좋다고 그랬어. 앞에서 써줬으니까 기록 다 해놨지. 반응시켰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을 반응을 시키면 뭐하고 뭐가 발생된다고 그랬어? 그치. 외워라. 아니면 잘 안 외워주면 이렇게 반응식을 써봐. 자꾸 써봐야 돼. 알았지? 그래서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발생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죠? 발생하지. 수증기도 발생하지만 자, 기체가 발생함으로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개소리지. 지금 뚜껑 닫아놨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열어도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고 해. 하지만 이건 닫아놨기 때문에 질량이 도망가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같다고.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개소리야?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떠한 화학 반응식도 상관이 없어. 알았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자, 다음 반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해라 그랬지.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나트륨, 이산화탄소, 물이 있는데 아니 여기 지금 168g인데 당연히 여기 100이고 18이야. 이거 산수만 할 줄 알으면 끝나는 문제죠. 124니까 얼마야? 44 단위까지 쓰세요. 그래. 강철소의 연소는 반응 전이 오히려 무게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반응 전이 무게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원래 강철솜이라는 녀석이 있잖아. 근데 연소를 시키면 산소가 달라붙는다고. 연소시키면 산소가 달라붙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치. 그 산소의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지. 산소의 질량만큼 증가하니까 이렇게 기우는 거야. 질량이 더 큰 거랑. 그치. 그렇다고 그것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산소하고 강철솜하고 가둬놓고 연소를 시키면 기울겠냐 안 기울겠냐? 안 기울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외부 공간에서 실험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치. 달라붙으니까. 우리가 금속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 녹슨다 그러지. 그게 산소하고 결합한 거야. 알았어? 철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산화철 2라는 게 만들어져. 산화철은 2도 있고 3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연소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해라.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새로운 성질의 물질이 생성된다. 맞지? 왜? 무슨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 화학 반응. 물리 반응이 아니야. 화학 반응이야. 열린 공간에서 나무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질량이 증가한다? 아니지. 이거 했지? 나무는 타고 나면은 뭐가 생긴다?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그래서 수증기가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다 날아가죠. 질량 감소. 열린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닫힌 공간이면은 질량이 일정해야 돼. 그 말 표현을 잘 이해를 해. 그 다음에 열린 공간이든 닫힌 공간이든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무조건 뭐한다? 성립한다. 자, 닫힌 공간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 닫힌 공간에서 맞지? 자, 그 다음에 철 21g을 공기 중에서 가열하 했더니 검은색의 산화철 2 27g이 생성되었다. 철과 반응한 산소의 질량 너무나 쉽잖아. 몇 g이야?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6g을 더했으니까 저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더 무거워진 거고. 자, 그 다음에 열린 용기에서 다음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하면 감소, 증가하면 증가라고 써라 그랬어. 종이를 연소시키면 열과 빛을 내면서 타고 재가 남는다. 감소야 증가야? 종이도 뭘로 생각하면 돼? 나무야. 나무야. 종이가 나무지. 그러니까 종이는 나무다라는 너무 과장된 거고 우리가 종이를 뭘로 만들어? 나무로 만들잖아.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감소. 헷갈리면 안 돼. 마그네슘은 금속이야? 아니야? 금속이야, 마그네슘도. 알았어? 몇 가지 외워. 마그네슘, 금속. 나트륨, 금속. 철은 원자번호 20번 안에 안 들어있어. 알았어? 아무튼 외워.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다 뭐다? 금속이다. 근데 나트륨도 금속이었어요. 나트륨 금속이야. 그 짠맛 나는. 그거는 염화나트륨일 때고 섞여 있어야 짠맛이 나는 거지. 나트륨 혼자만은 짠맛이 나지 않아. 나트륨 혼자만은. 염화나트륨이야, 소금은. 나트륨이랑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나트륨이 돼요.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이거 나트륨도 금속이야.
자, 마그네슘 리본을 연소시키면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된다. 맞지?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감소의 증가야. 산소를 얻자. 금속은 산소를 얻어. 증가.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자, 강철솜도 철이잖아. 검은색이 이게 또 증가.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두 질문은 같은 질문이야. 금속하고 산소가 만난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몇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이제 오늘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하고 기체 반응의 법칙도 하고 이제 쭉쭉 가야 돼. 끝까지 하면 이제 그러면 뒤에 이제 발열 반응, 흡열 반응까지만 하면 끝나. 근데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은 쉬워. 으아. 니네 둘 다 대광고 갈 예정이냐? 그래? 근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대광고잖아. 그 다음에 좀 가까운 데가 어디야? 청량. 거기도 많이 가야 돼? 거기는 뭐 내신 딴다면서 가는. 내신 문제가 쉽대?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너네들이 많아? 근데 그런 환경에 처하면 더 공부 안 해. 맞아요. 원래 경쟁하면서 하는 게 원래 공부 더 많이 해. 그래서 청량고는 뭐 얼마나 가야 돼? 멀어? 생각도 안 해요. 여기서 버스 타고. 버스 타고 20분 가면은 코앞에 있는 학교 가는 게 가까운 게 좋아. 고등학교도 멀어봤자 힘들어. 바사가다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자,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뭐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1799년. 이것도 뭐 설마 저런 걸 외워서 시험 문제 내겠어? 그건 좀 대가리에 총 맞은 선생님들이야.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질량비. 이걸 명심해. 질량이 나왔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추가로 하고 있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하고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이때도 당연히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해.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여기는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자,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은 게 중학교 과정에서 쉬우니까 이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지금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 풀 때 나오는데 원자의 질량비가 보통은 물이 생성될 때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소가 원자번호 몇 번이야? 이게 대충 설명을 해줄게. 1번이지.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지. 1번.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8번이지. 잘 들어. 수소는 내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 같은데 핵 안에 기본적인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기본적인 산소는 원자번호가 8번이니까 핵 안에 양성자가 몇 개 있어? 8개가 있어. 왜냐면은 현대 화학 번호는, 원소 번호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 근데 핵 안에는 뭐도 들어있지? 중성자. 핵 안에. 주변에 뭐가 있는 거지? 전자. 핵 안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는데 기본적인 수소는 핵 안에 양성자 1개밖에 없어. 근데 산소는 양성자가 8개가 있는데 중성자도 8개가 있어. 알았어? 자, 고등학교 가서는 좀 외워야 돼.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똑같아. 알았지? 전자는 질량이 굉장히 작아.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결정할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만 알면 돼. 알았어? 전자는 질량이 굉장히 작다고. 그래서 이 수소는 질량을 예를 들어서 1로 보는 거야. 양성자 하나 때문에. 근데 산소는 핵 안에 전자는 8개는 의미가 없어. 핵 안에 양성자가 8개가 있고 중성자가 8개가 있지. 근데 질량이 똑같다고 그랬잖아. 근사적으로. 그러면 총 몇 개야? 16개지. 질량비가 1대 16이야. 지금 여기 써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 아무렇게나 써놓은 게 아니라고.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질소와 수소는 14대 1이야. 그러니까 수소를 질량을 1로 보면 질소는 질량이 14야.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문제 풀 때 써줘. 안 써주면 안 돼. 중학교 과정에서는 특히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내신 시험 볼 때는 가끔 안 써줄 때가 있어. 왜? 니네 새끼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알았지? 중학교 때는 반드시 써줘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수소하고 산소 여기 똑같이 1대 16. 그 다음에 탄소하고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16으로 보면은 탄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탄질산 6번이지. 6이 12. 질소는 탄질산 7번이지. 14.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 선생님 그러면 칼륨 원자번호 몇 번? 19번이지. 19번이지. 너 이거 달달달 외워야 돼. 알았지? 그거 안 외우면 나중에 너 계속 피곤해진다. 그러면은 19번인데 그러면 양성자가 19개인 건 당연하지. 그럼 중성자도 19개야? 아니야. 뒤로 가면은 중성자의 개수가 양성자보다 훨씬 더 많아져. 원자 번호의 이 앞쪽이 거의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있잖아 개수가 똑같은 거고 뒤로 가면 완전히 달라져. 그리고 앞쪽도 동위 원소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배울 건데 달라.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같은 수소라고 해도 우리가 수소가 있고 중수소라는 게 있고 삼중수소라는 게 있어. 다 수소인데 얘는 양성자가 빵개고 얘는 중성자가 빵개고 얘는 중성자가 핵 안에 하나가 들어있어. 지금 안 외워도 되니까 지금 말로만 설명하는 거야. 삼중수소는 핵 안에 양성자 옆에 중성자가 2개가 있어. 이런 거를 동위 원소라고 그래. 양성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것들. 그런 게 존재를 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앞쪽은 이 개수가 절묘하게 맞아. 앞쪽만 그래. 앞쪽만. 뒤쪽으로 가면 달라져.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야. 그러면은 얘 봐봐. 그러니까 문제에 일단 이게 주어질 거야. 이거 잘 봐. 수소 대 산소가 1대 16이다로 주어질 거라고 해. 안 주어지면 중학교 문제는 안 돼. 외워서 풀어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수소가 1개, 2개, 3개, 4개지. 그럼 4. 알았어? 그 다음에 산소는 16인데 2개니까 얼마야? 32잖아. 알았어?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2개 더한 거야. 이해 갔지? 오른쪽으로 계산하지 마 다시. 의미 없어. 계산해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질량 비야. 실제로는 여기다가 그램 붙여도 돼. 알았지? 그러면 약분이 되지. 그럼 얼마야? 1대 8대 9지. 이걸 뭐라고 불러?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불러. 질량의 비가 일정해. 질량의 비가. 그래서 만약에 1대 8대 9야. 자, 산소가 40g이 들어있는 곳이 있고요. 수소가 10g이 들어있는 거를 2개를 섞어. 그래서 물을 만들고 싶어. 알았지? 근데 비율은 무조건 몇 대 몇으로밖에 안 한다고? 1대 8로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은 얘는 몇 g밖에는 사용이 안 되겠냐? 5g. 그치. 그럼 5g은 남아. 그래서 이게 1대 8이잖아. 5대 40이니까. 근데 생성되는 물은 몇 g? 45g. 남는 거 수소 5g.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외울 필요는 없어. 1대 8대 9도 외워서 시험 문제 내면 그 선생님 이상한 거야. 문제에서 저렇게 그 화학 반응식을 주고 있잖아. 저런 걸 주고 나서 저걸 보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게 문제를 내는 거지. 그러면은 맨날 수소, 산소는 1대 8대 뒤에는 외울 필요 없잖아. 1대 8이면 2개 합치면 9니까.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외워서 문제를 푸느냐. 물론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되겠냐. 외워지겠지. 그러긴 한데 아무튼 지금 일정 성분비의 법칙 별거 아니지? 질량비가 일정하다. 질량비가 일정하다. 그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이거 모형으로 나와 있는 것도 그냥 읽어보면 그만인 거고. 자, 또 예로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까? 산화구리 2의 생성 반응이야. 구리하고 산소가 만나가지고 산화구리 2가 됐어. 자, 구리는 CU야. CU 편의점이다 편의점. 맞아. 그거를 얘기를 안 했구나. 니네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친구 데려오면은 먹을 거 한번 사주거든.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좋은 거는 학원비를 그달은 내가 DC를 해주니까 엄마들한테는 좋은 거고. 그러면 니네들한테는 좋은 게 없잖아. 그래서 니네들도 여학생들 내가 쟤네들도 지금 사주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끝나고 뭐 먹고 갈래? 뭐 시켜줄 테니까. 어디 가냐? 끝나고. 끝나고 집에서 밥 먹고 그 미용실 가기로 했어요. 그 몇 시야? 미용실 가는 게. 2시 반. 그러면은 애들이 그거 먹고 싶다고 하던데 오늘. 그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지. 마라탕. 마라탕 시켜줄까? 니네도 먹어? 먹어? 마라탕 먹고. 그래? 그럼 니네는 딴 거 시켜줘도 돼. 짜장면 시켜줄까? 아니 먹고 가. 아니 강요는 아니야. 아니 너 근데 니네 12시 끝나고 가는 거죠? 그치 그 전에 그러니까 시키긴 하지. 그 전에 주문은 해놓고 12시 정도에 맞춰서 오게 한 다음에 먹고 가라고. 안 먹어도 돼. 강요하지 않아. 근데 지금 사준다는데 안 먹으면 이제 없는 거야. 엄마한테 밥 먹고 가고. 그래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 그리고 니네 뭐 먹을 건지 니네 상의해. 니네는 뭐 짜장면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마라탕만 아니면 된다는 거잖아. 잘 먹어요. 어? 배달 음식 다잘 먹어. 그래 니네 짜장면 시켜줄게 그러면. 짜장면 좋아해? 어? 싫어해? 어? 아니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 말해. 괜히 또 아무거나 시켰다고 또 그러지 말고. 쉬는 시간에 상의해보고. 그래. 그리고 알려줘. 어차피 한 11시 정도에 주문하면 되거든. 11시 좀 넘어서 아무튼 수업하다가 내가 핸드폰으로 주문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친구 소개 많이 하라고. 그러면 먹을 것도 사주고 엄마들 입장에서는 학원비도 절약되고 딱 좋은 거 아니냐? 지금 어떤 학생은 친구를 지금 4명인가 5명을 소개를 해가지고 매달 10%씩 뒤집어받고 있는 학생도 있어. 그걸 한꺼번에 해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30만 원에 뭐 20% 할인하는 것보다 20% 할인하면 얼마? 6만 원이지. 근데 30에 10% 똑같구나. 똑같네. 10% 해주는 거하고 똑같긴 하네. 나는 더 유리한 줄 알았는데. 근데 매달 아무튼 받으면 기분 좋잖아. 그런 엄마가 있다니까. 5달 연속 아직도 남아 있어. 아직 학원이 이제 2달 됐잖아 여기. 자 구리가 있고 산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뭐가 돼? CU, 오제, 산화구리. CU가 2 플러스고 O가 오토 마이너스니까 이거 이대로 반응이 일어나거든. 근데 어쨌든 이거 반응식은 귀찮지만 자꾸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내용 중에 나와 있는 거는 웬만하면 조금씩 써가면서 외워. 근데 잘 안 써 있으니까 선생님이 써주는 거야. 자 외운다고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 너희들한테 좋아. 그러면 구리가 4고 산소가 1이야. 질량 B가. 알았어? 이런 거 주어진다고. 외우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 주어져. 그 다음에 산화구리는 당연히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 안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은 들어있는 거라고. 이해 갔지?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질량 보존의 법칙은 모든 곳에 들어있는 거야. 종환이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구리. 이게 지금 직선적으로 나타나잖아. 이 그래프 보고 읽으면 돼. 구리가 4일 때 산소는 1, 구리가 8일 때는 2.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산화구리. 산화구리는 5. 그지? 4일 때 5니까. 읽을 수 있겠지? 이거 보고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알겠지? 이걸 글이라는 게 아니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해? 그럼 끝나. 그래서 중학교 과학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야. 중학교 과학은. 이제 고등학교 걸로 가면은 좀 더 어려워. 그다음에 2학년 거로 가면 더 어렵고. 그래서 너네 여름방학 보투는 웬만하면 통합과학을 들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 들어가는 게 좋고, 나중에 1학년 겨울방학 때쯤에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물리 1을 좀 배우면 좋은데, 너네 친구 중에 내가 걔 이름은 희재인가? 내가 내 얼굴은 한번 보긴 했는데 걔는 통합과학까지 끝나고 아마 물리 1도 좀 배우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 그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공부해야 돼. 그래야지 고등학교 가서. 근데 니네 아직 고등학생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네도 쭉 가르치다가 내가 물리 1까지는 한번 가르치고 나서 고등학교 보낼 생각이니까 열심히 해. 알았어? 물리 1은 이제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쯤 하면 돼. 그 전에 이제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까지 좀 공부하고 겨울방학 때. 통합과학이 고1 때는 거고 물리가 고2 때는 맞아. 근데
이게 중학교 과정은 그때그때 공부를 해도 열심히만 하면 학교 성적이 나오거든. 근데 지금 다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은 있잖아. 다 준비 안 하고 들어가면은 거기 가서 살아남지를 못해. 왜냐면 주변에 공부 안 하는 애들만 쳐다보면 절대 안 된다. 실제 고등학교 가보면 있잖아.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숨겨져 있는 애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내신을 잘 볼 수밖에 없어. 너네 한번 생각해봐봐.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배우면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문제가 그냥 나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안 나와. 지금 옆에 대광고 다니는 니네 학교 선배인데 중학교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뭐 배우는 줄 알아? 너는 아직 고등학교 과정 안 했으니까 말해도 아직은 이해 못 하겠지만 복소수 있지, 복소수. 복소수 배우고 있어, 학교에서. 근데 뭘로 가르치냐면 교과서로 가르쳐. 생각을 해봐. 물론 중학교도 교과서로 가르치긴 하지. 근데 고등학교 거로 교과서는 있잖아. 고등학교 거라고 어렵지 않아. 엄청 쉽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4월달 다 돼가는데 이제 복소수 가르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 나오고 2차 함수까지가 거의 중간고사인데. 그러면 교과서만 쭉 배우다가 시험을 본단 말이야. 교과서 수준 문제가 나오겠냐? 안 나오지. 절대 안 나와. 고등학교는 훨씬 더 심해. 그래서 학교 수업 들어가가지고는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이해됐다고 한들 의미가 없어. 시험 문제는 절대 교과서 수준으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다 안 하고 들어가면은 방법이 없어.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중학교 때는 니네는 지금 서술형으로 보니까 문제 개수 적고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보통 중학교 때는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는 단답형 나오는 학교들이 21개, 23개 많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중학교 때는 몇 분 만에 문제 풀어야 돼? 45분이지. 수업 시간이 45분이지. 근데 문제가 쉽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는 시간은 50분이야. 1시간 수업 시간에. 시험도 50분을 보지. 근데 문제 개수 비슷해. 근데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 그러면은 그거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수없이 반복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은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풀지를 못해.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수학을 포기를 해. 그래서 서둘러야 되고. 종환이는 뭐 이제 여기 곧 온다고 했으니까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다른 선생님이 가르칠 건데 수학 열심히 좀 해. 하면 돼. 다행이야. 그나마 지금이라도 빨리 고등학교 과정 시작을 해서 하면 돼.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혼합물과 화합물에서 모두 성립한다 그랬는데 화합물은 성립해. 헷갈리면 안 돼. 혼합물은 뭐야? 예를 들어서 혼합물 하면은 우리가 문제 풀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설탕물, 소금물 생각하면 돼. 말이 안 되지. 야, 같은 물의 양이 있는데 설탕 조금 넣어 마셔봐. 아이씨. 조금밖에 안 달면 오히려 짜증나. 설탕을 더 넣어. 달아지지? 계속 달아지지? 계속 섞인다는 뜻이지? 그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물리 변화에는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뭐에만 해당 사항이 있다? 화학 변화.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혼합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거야. 구분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헷갈리면 소금물, 설탕물 생각하라고 해. 넣으면 넣을수록 짜지고 달아져. 섞인 거잖아. 거기에 일정 성분이 어딨어. 물론 일정 성분은 없지만 니네 용해도를 배운 적이 있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용해도 때문에 설탕이나 소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나중에는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그거하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자, 2번. 같은 종류의 화합물은 성분 원소의 질량 비가 항상 일정하다. 맞지? 화합물이라고 했어요. 화학변화. 자, 탄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때는 일정 성분비가 성립한다. 맞지? 무슨 변화니까? 화학변화니까.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일정 성분비,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기체 반응의 법칙도 배울 건데 기체 반응의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 법칙하고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어. 엄청 쉬워. 자, 2번 봐봐. 오른쪽 그림은 물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구하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다고. 수소 몇 개 있어? 근데 수소가 상대적 질량이 1이래. 2개니까 2지? 산소는 몇 개 있어? 하나. 산소 16이지? 2대 16. 얼마야? 1대 8.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문제 중에서 풀 수 있게 문제 중에서 단서를 준다. 안 그러면은 중학교 문제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 이해 갔나? 오케이. 3번. 볼트
두 개와 너트 7개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BN3 모형을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냐 그랬지. BN3에는 지금 B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한 개. N은 몇 개 들어가 있어? 세 개. 한 개 대, 그러면 1대 3이네? 1대 3? 그러면 여기 몇 개만 사용할 수 있어? 6개. 그러니까 너트가 몇 개가 남아? 한 개. 한 개 남는다. 그리고 만들 수 있는 건 1대 3이니까 2개. 그지? 2개 만들 수 있는 거고, 에? 어렵지 않죠? 에? 아니야. 아니야. 이게 하나잖아. 볼트가 2개야. 너트가 6개라고. 그러니까 한 개, 세 개, 한 개 만들어지고, 한 개, 세 개, 한 개 만들어지고, 2개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구리가루를 공기 중에서 연소시킬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산화구리2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 구리 대 산소를 구하라. 그럼 그냥 이거 보고 읽으면 돼. 구리 대. 구리를 먼저. 근데 읽는 순서를 틀리면 안 돼. 그래서 구리 그냥 4, 1. 4대 1 끝. 자, 구리 20g을 완전히 반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제. 이게 지금 구리제 20g. 몇 배 증가시켰어? 5배. 그럼 여기도 비율이 똑같아야 되니까 몇 배 증가시켜야 돼? 그래서 답은 5g. 자, 구리 24g이 완전히 반응하였을 때, 몇 배야? 6배. 그럼 얘도 몇 배여야 돼? 6배. 그럼 당연히 24대 6이니까 30이지? 약분해서 답 쓰라는 거 아니야? 원래 계속 그대로 질량을 쓰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풀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이지.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 이거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이것까지는 설명하고 오늘은 시간 남아도 끝낼 거야. 그러니까 수업을 끝낸다는 게 아니라 니네 이제 뒤에 연습 문제 풀어라고. 그 다음 주에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은 금방 끝나.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 숙제 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로 넘어갈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앞에 화학 부분을 수업 시작할 때 항상 10문제 정도만 테스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게 중간고사 대비야. 이해 갔어?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풀리겠지? 진도는 계속 나갈 거고, 진도 계속 나가야 돼, 지금. 자,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은 1808년에 게이 루이삭이라는 사람이라고 써있네. 지금 보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이 연도가 순서대로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더 최근 거. 근데 날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지금. 아까 1770 몇 년, 1790 몇 년, 지금 1804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외우지 마. 나도 못 외워. 그런 건 의미가 없어. 모르면 찾아보면 되잖아. 그래서 쭉 단계적으로 이제 그때 화학이 좀 많이 발전하고 있었던 시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학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은 어떤 시기에 몰빵돼서 뭐가 막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계속 정체하고 있다가 누군가 뭘 탁 터뜨려. 그럼 그걸로 시너지가 나가지고 뭐가 막 발견돼. 그런 게 있어. 자, 아무튼 자, 전제 조건이 있어. 외우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야.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게 없으면 안 돼. 일정한 온도와 압력. 저거 되게 중요해. 온도는 뭔지 알지?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화시킨 게 온도야. 맞지? 그럼 질문. 압력은? 압력이 뭘 보고 압력이라고 하지 우리가? 기압도 압력인데 압력이 종류야. 가하는 힘. 아니야. 압력은 힘이 아니야. 선생님 힘이잖아요. 압력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왜? 아니 이 한자를 어려운 한자 그리고 이게 힘력이니까 압력은 힘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압력은 힘이 아닙니다. 압력은 면적당 힘을 말해. 달라. 그냥 힘하고. 면적당 힘이야. 면적당 힘. 그래서 물리할 때 이제 배우겠지만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면적은 제곱미터잖아. 맞아? 미터 곱하기 미터 하면 제곱미터잖아. 면적. 면적당 힘이야. 달라. 그리고 뉴턴 퍼 제곱미터를 PA라고 쓰고 사람 이름이야. 파스칼이라고 해. 이건 물리할 때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일단은 압력은 힘이 아닙니다. 면적당 힘이야. 달라. 말이. 면적당 힘이야. 개념이 다르다고. 면적당 힘이야. 뾰족한 바늘이 있는데 쟤 누구야? 뾰족한 바늘로
우리가 이거를 세게 찌르면 안 되고 살짝만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근데 뭐 이런 걸로는 이렇게 해도 좀 세게 눌러도 안 아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바늘로 찌르면 아파. 당연한 거 아니야? 뾰족하잖아.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일상생활이야. 자, 근데 특히나 과학 중에서도 물리를 공부한 사람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줄 알아? 압력이 커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과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차이점이야. 정확한 이론은 뭐다? 압력이 커서 그래. 왜 그러냐면 똑같은 그지? 바늘 끝은 면적이 굉장히 작아 안 작아? 작지? 그걸로 같은 힘으로 찌르는 거잖아. 똑같이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안 아픈데 바늘로 이 정도만 해도 쑥 들어간다고. 그 힘은 똑같은 거 아니야, 누르는 힘은. 근데 뭐가 작으니까 그래? 면적. 면적당 힘이 바로 압력이야. 그럴 때는 우리가 압력의 개념을 사용하는 거지 힘의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아. 알았어? 너 지금 졸리지 마. 이 새끼. 갑자기 졸렸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좀 자, 너도. 넌 몇 시간 자고 왔어? 한 5시, 6시간. 왜? 네? 왜? 뭐 하느라고? 좀 늦어잖아. 그지? 아, 진짜. 일요일 아침에는 뭐 없지? 그럼 토요일에 놀아. 금요일은 좀 일찍 자. 야, 사람이 좀 일찍 자야지 마. 안 돼. 그게 압력의 개념이야. 달라. 근데 어쨌든 지금 외우세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 나오면 무조건 무슨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일정한 온도와 압력 나오면 무슨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자,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이니까 어디에서만 성립해? 기체. 이해 갔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이야. 질량. 그러니까 결합하는 질량의 비가 일정하다는 거고,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인데 기체끼리 반응할 때 뭐냐? 한마디로 써주면은 부피비가 일정한 거야. 질량비가 아니야. 부피비 일정.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끼리 반응할 때 부피가 일정하게 결합한다는 거야. 자, 수소, 산소, 수증기 전부 다 뭐야? 기체.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수증기, 기체. 철은? 네? 철. 철은 그러니까 고체라고.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철은? 그치. 그래. 그런 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나트륨은? 그것도 고체야. 그래서 자 봐봐. 아까 수소가 여기 지금 이게 EH2 더하기 O2가 EH2인데 자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도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해. 수소는 처음부터 분자 상태로 존재해. 이 공기 중에 H 혼자 못 돌아다닌다고. 항상 H와 H 두 개가 만나서 H2로 돌아다녀. 외워야 돼. 이것도 성질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요 방 하나에 지금 여기가 H2가 모형으로 그릴까 그냥? 방 하나에 지금 H2가 있다고요. 알았지? 또 방 하나에 뭐가 있어? H2가 있다고요. 그게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중요하지. 몇 부피야 이게? 두 부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 갔지? H2 자체가 한 부피. H2가 두 개가 있네. 몇 부피? 두 부피. 이해 갔지? 산소도 혼자는 못 돌아다녀. 공기 중에 산소는 어떻게 돌아다녀? O2 상태야. 그러면은 여기에 산소는 좀 크지? O2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몇 부피? 이거 자체가 몇 부피? 한 부피. 이해 갔어? 저거 자체가 한 부피야. 그 다음에 수증기는 큰 놈, 작은 놈 두 개 붙어 있고, 큰 놈, 작은 놈 두 개 붙어 있지. 이게 H2O인데, H2O가 하나야. 한 부피야. 근데 그게 몇 부피가 있어? 두 부피. 잘 들어.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개수의 비로 뭐 한다는 거야? 반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비가 2대 1대 2라는 거야. 화학기호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부피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래서 2대 1대 2의 부피비로 결합을 해. 무조건. 알겠지? 무슨 말인지? 부피야 부피. 헷갈리면 안 돼.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기체 반응의 법칙. 그러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하고는 다른 거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하려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소가 질량을 1로 보면 산소가 16이라고 했지.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수소 지금 몇 개 있어? 4개. 4개. 4. 산소 몇 개 있어? 2개. 근데 하나가 16이니까 곱하기 2. 그러니까 4대 16, 4대 30이니까 1대 뭐라고? 8. 이건 뭐라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니라고. 분자 자체가 2분자, 1분자. 분자 자체가 2개. 분자 자체가 하나. 각각이 방이야. 알았어? 얘는 방 2개, 방 하나, 방 2개.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다. 그래서 부피비기 때문에 뭐가 나와? 단위가 리터가 나와. 밀리리터 또는 리터가 나와. 우리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다 뭘로 나와? 그램으로 나오지. 알았어? 저런 것만 보고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 저렇게 리터가 나와. 자, 리터는 부피의 단위입니다. 1ml는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밀리. 1ml는 몇 리터야? 1000분의 1리터야. 알았지? 어쨌든 밀리리터로 많이 나와. 자, 이제 봐봐. 수소하고 산소가 있는데, 자, 결합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 알았지? 방의 개수가 수소는 2개고 산소는 1개라고. 그러면 여기서 산소가 남아 안 남아? 2대 1이 돼야 되니까. 산소는 하나가 남지? 1만 반응해. 그래서 2대 1대. 알았지? 그러니까 생성되는 수증기도 몇 분자야? 분자의 개수가 몇 분자야? 2분자야. 헷갈리면 안 돼. 자, 이거 하나가 분자가 1개라고 그러지. 이거 하나를 분자 몇 개라고 그래? 하나. 몇 분자? 2분자. 그게 앞에 있는 개수라고. 분자의 개수를 앞에 개수로 쓴다는 거. 그렇지. 그 비율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알았어? 기체에서만 있는 게. 기체에서만이야. 명심해. 아무건 하나라도 기체가 아닌 게 포함되어 있어. 아니야. 거기서는 2대 1대가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정 성분비의 그거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 아니라고. 기체 반응의 법칙은 부피에 비야. 부피에 비. 그건 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이제 더 이해할 수 있어. 자, 여기 수소가 4고 산소가 5가 있네. 그러면은 2대 1로 해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만 반응해야 돼? 2만. 4대 2가 2대 1이잖아. 부피비가. 그러면 얼만큼 남아? 3이 남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2대 1이 돼야 되니까 이번에는 4지. 2대 1. 그러니까 수소가 얼마가 남아? 1이 남는 거지. 어렵지 않지?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 금방 했던 내용이야. 2대 1대 2. 2대 1대 2. 여기 봐봐. 자, N2 질소지. 질소도 기체야. 수소도 기체지. 얘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해? 1대 3.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NH3 암모니아지. 이게 지금 한 분자라고. 한 분자 몇 개야? 2개. 이런 거에서 이제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 1대 3대 2거든. 그럼 선생님, 얘가 만약에 1ml가 반응을 하고 얘가 3ml가 반응을 하면 마치 이걸 더해서 4ml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아니라고. 1대 3대 2니까 몇 ml야? 2ml. 오히려 부피가 뭐해져? 줄어들어. 그렇다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거야? 아니야.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해 있어. 근데 이건 지금 부피를 밀리리터니까. 그렇지. 그램이 아니니까.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 그램으로 따로 구하면 성립. 다 성립해 이것도. 여기서도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성립해. 이해 갔어? 근데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은 무조건 어디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기체. 여기서도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성립한다고.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성립해. 알았어? 자, 이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은 질소는 지금 여기가 14야. 14인데 질소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지. 이거 28이야. 그 다음에 수소는 하나, 둘, 6개지. 6이야. 이거는 28대 6으로 반응을 해. 일정 성분비의 법칙으로 하면은. 그래서 질량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 34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을 다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 해? 이거를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 거야. 지금 다 구분을 해줬잖아. 그지? 자, 이제 보자. 문제를 한번 보고요. 진도 딱 여기까지. 시간도 어차피 거의 다 됐네.
이것만 풀고 오늘은 마무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이제 좀 궁금한 게 해결이 됐어요? 아니 좀 헷갈리네. 응? 좀 헷갈리네. 봐봐. 자, 그림은 아니야, 헷갈릴 거 없어. 그림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생성될 때 각 기체의 부피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온도와 압력은 반응 전후 같다 그랬어요. 예? 자, 이 반응에서 각 기체의 부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뭐라고? 부피 얘기 나오면 뭐라고? 기체 반응 법칙. 자, 이 그림 보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지금 방이 몇 개 들어있어? 2개. 방으로 세는 거야. 방 몇 개? 하나. 방 몇 개? 2개. 방개수로 세는 거야. 알았어? 방개수. 자, 3번.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는 1대3의 부피비로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 2부피를 생성한다. 질소기체 30ml를 충분한 양의 수소기체와 완전히 반응시킬 때 반응하는 수소기체와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를 각각 그거라 그랬는데 질소가 1대3이니까 수소기체 얼마큼 필요해? 90. 그러면은 암모니아는 얼마가 돼? 60. 그치. 왜냐면 2대 1대 30. 30. 잠깐만. 이거 90 잠깐. 선생님이 갑자기 위에 있는 거를 보고 문제를 풀었어. 아니 내가 이걸 보고 풀었다고. 쏘리. 갑자기 여기 있는 숫자가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저거 보고 풀었다고. 쏘리. 90, 60. 그제? 90, 그 다음에 6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야지 1대 3대 2잖아. 얘가 30. 1대 3대 2. 이해 갔어? 아니 내가 갑자기 위에 있는 숫자를 봤다고. 근데 이거 문제에서 준 거잖아 지금. 1대 3대 2라고. 에? 문제에서 줘. 안 주는 게 고등학교 문제야. 왜냐면은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N2, H2, 암모니아, NH3지. 자, 개수 맞춰봐. 2네? 여기 2지? 6개네? 여기 몇 개? 3개. 기체 반응이 법칙. 다 기체니까 1대 3대 2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건 고등학교 문제. 통합과학에서도 이렇게 풀어야 되고. 기체 반응 법칙은 기체끼리만 있는 화학식에서 앞에 그 개수가. B가 그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그게 방의 개수야. 그게 방의 개수라고. 부피는 작은 거와 큰 거하고 기체끼리 섞잖아. 그럼 부피가 작아질 수 있다고.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건지? 결합을 하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질 수가 있다고. 그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구분을 명확하게 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자, 뒤에 어디까지 숙제냐면 이제 37페이지까지 숙제. 자, 지금부터 쉬는 시간을 줄게. 어차피 20분까지 수업인데 지금 벌써 14분이라서 지금 뭐 문제 풀면 뭐 하겠어. 쉬어. 푹푹 쉬고 먹을 거 생각해. 뭐 먹을지.